아침 햇빛이 오래된 창틀의 먼지를 비스듬히 비추며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커튼은 살짝 들떠바람에 흔들리고 그 사이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테이블 위의 찻잔을 천천히 감싸한 듯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찻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천천히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졌고 그 옆에는 오래 써서 손때가 다른 라디오가 작은 숨소리처럼 약한 잡음을 섞어가며 클래식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윤재는 의자에 허리를 묻은 채 손가락으로 찻잔의 손잡이를 무심히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처럼 마을 어귀까지 천천히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아침 공기를 마시는 일이 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 되었고 70대 중반에 접어든 그의 삶은 이제 고요한 리듬에 맞춰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나무 가지들이 약한 바람에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골목 끝 작은 식당에서 끓는 국물 냄새가 어렴풋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다. 윤재는 장갑을 천천히 끼면서도 잠시 멈춰선 채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자신을 느꼈다.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이 오늘따라 더 깊게 들려왔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울리는 소리가 그 적막을 채우듯 규칙적으로 퍼지고 그것이 마치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낡은 코트를 꺼내 걸쳤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아침 공기 속의 차가움이 두꺼운 겉옷을 필요로 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코트를 입은 이유는 단순한 보온이 아니라 오래전 아내가 선물해준 이 코트가 몸에 닿을 때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 때문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친다. 얼굴에 와닿는 공기는 조금 싸늘했지만 그 속에 섞인 흙냄새와 나무 냄새는 오히려 익숙한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 마당 끝에 놓인 나지막한 화분들, 아내가 생전에 돌보던 그 화분들은 이제 그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잎사귀 사이로 새 슈츠가 올라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작은 성취감과 함께 그녀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골목길로 한 발 내딛자 윤재는 익숙한 풍경 속으로 자신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벽돌담과 기울어진 전봇대, 그리고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문을 여는 빵집의 고소한 냄새. 빵집 주인과 가벼운 목례를 한 뒤 천천히 걷기 시작하면서도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춰 뒤쪽을 돌아보았다. 누군가가 있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저 아침 햇빛이 조용히 흔들리는 그림자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짧은 순간의 멈춤은 어쩌면 그의 마음속 깊은 빈자리에서 올라오는 작은 파문 같은 것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혼자였고 혼자인 것이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그리움이 오후의 그림자처럼 천천히 몸을 감싸올 때가 있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너무 부드럽고 그저 누군가와 나란히 걸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희미한 희망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조용히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윤재는 한숨인지 숨고르기인지 알 수 없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오늘도 평소처럼 걸음을 내디디려고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유난히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조용한 아침은 그렇게 작은 떨림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윤재의 걸음은 어느 때보다 느리게 흘렀다. 발끝이 돌담 아래 떨어진 낙엽을 건드릴 때마다 바스락이는 소리가 얇게 울렸고 그 소리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리듯 그의 마음에 은근한 울림을 남겼다. 아침 햇살은 골목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빛을 밟으며 걷는 동안 윤재는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그 느낌을 애써 외면하려고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늘 지나던 길인데도 어딘가 낯선 기운이 공기 속에 묻어 있었다. 약국 앞에 걸린 작은 바람개비가 갑작스레 세게 돌았다가 멈추는 모습, 우체통 위에 놓인 신문이 바람에 몇 번 들썩였다가 금세 가라앉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의 엔진 소리까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다. 마치 일상의 모든 소리와 풍경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묘한 감각이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산뜻하지가 않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심장은 평소처럼 뛰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꿀렁거리는 듯한 감정이 있었다. 그것이 불안인지, 기대인지, 혹은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의 잔재가 스스로 일어나려 하는 것인지, 그는 판단할 수 없었다. 원래 그는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었다. 젊을 때야 일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함에 익숙해지고 고요 속에서 안정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때로는 철문처럼 마음을 둘러싸 누군가 손을 내밀어도 쉽게 열리지 않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혼자가 편한 것과 혼자가 익숙해진 것은 다르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기억이 있었다. 몇 년 전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한 사람이 자꾸 떠올랐던 것이다. 흰색 목도리를 두르고 작은 달빛 모양의 브로치를 단 채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여인. 이름도 사는 곳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은근하게 흔들리고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말이 적었지만 순간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던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라고 해봐야 서로 좋은 날씨에 대해 몇 마디 건넨 정도였지만 그 짧은 말들 사이에서 느껴졌던 따뜻함이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윤재는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평생 안에 왜 다른 사람에게 크게 마음을 기울인 적도 없고 그럴 필요를 느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쑥 스며드는 고독의 틈 사이로 그 여인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오를 때마다 그는 혼자 있는 집안의 적막이 더욱 크고 깊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재촉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옷깃을 여미는 손끝이 자꾸만 떨렸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세한 떨림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닫아두었던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어떤 변화의 기척이 그를 계속 두드렸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이 혹은 이 아침이 그의 삶의 또 한 번의 조용하지만
깊은 물결을 가져올 첫날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저녁 햇살이 마을 언덕을 붉게 물들이던 날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7년이 흘렀고 나는 사람들과의 말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늘 혼자 걷는 골목길, 오래된 담벼락 틈에서 자라나는 풀과 먼지 섞인 공기를 마시며 발걸음을 옮기던 나에게 그날은 어쩐지 다른 날처럼 느껴졌다.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조용히 뜨개질을 하던 그녀가 있었다. 바람이 불자 실뭉치가 굴러가고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발을 뻗어 멈춰 세웠다. 어이쿠,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햇살처럼 따뜻했지만 눈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나는 원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말을 건네지 않는 편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입이 먼저 열렸다. 실이 도망가려던 모양이네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그 말에 담긴 가벼움과 동시에 묘한 쓸쓸함을 눈치챘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사람도 마음도 자꾸 도망가서 잡아줄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말없이 멀리서 바라보던 내 마음속 고요함 속에 그녀라는 존재가 살짝 흔들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뜨개질을 배우는 척하며 잠시 앉아 있었다. 실이 손가락 사이에서 엉키고 풀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힐끗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나누었다.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멈췄고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마음에 기록되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돌아오는 길,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허전함과 동시에 묘한 설렘이 교차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아내와 함께 걷던 골목을 떠올렸다. 같이 웃고 같이 길을 건너던 순간들. 그러나 그 기억 속 따뜻함이 지금의 외로움과 겹쳐지며 새로운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도 좋겠다는 작은 용기가 생겼다. 그 후로도 우리는 우연인 듯 자꾸 마주쳤다. 화단에 물을 주는 그녀, 나는 산책을 핑계 삼아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꽃이 늘었네요. 요즘은 사람도 마음도 관심 주면 조금씩 피어나더라고요. 그 짧은 말 속에서 나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내 하루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같은 골목을 지나도 이제는 외로움만이 아니라 살짝 기대되는 마음이 함께 걸었다. 그녀와 마주친 순간들, 말없이 나눈 시선, 웃음과 미묘한 손짓들이 나를 천천히 바꾸고 있었다. 아직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날 벤치 위의 짧은 만남이 내 마음속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운명처럼 자꾸 마주쳤다. 아침이면 그녀는 동네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나는 산책이라는 핑계로 천천히 걸어가며 인사를 건넸다. 또 꽃이 늘었네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꽃이든 사람 마음이든 관심을 주면 조금씩 피어나더라고요.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은 공원까지, 또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다.
짧은 거리였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일인지 처음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밝아졌다. 어느 저녁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해요. 아침에 나올 때도 혹시 오늘은 안 계시면 어쩌나 걱정돼요. 나는 모자를 고쳤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간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조용히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처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마주칠 그녀를 생각하며 집을 나섰다. 우리가 걷는 골목길, 늘 지나던 작은 빵집, 버스 정류장 앞의 벤치, 모든 것이 조금 특별해 보였다. 그녀가 웃으면 주변의 바람마저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녀가 조용히 걷는 모습은 마치 내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한 발짝씩 다가가면서도 서로의 속도를 존중했고 서로의 과거와 외로움을 조심스레 배려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오래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닌 삶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봄 기운이 막 완연하게 자리 잡던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그녀와 함께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그녀가 손에 든 장바구니를 조심스레 흔들 때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혼자만의 삶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날 작은 슈퍼 앞에서 우리가 멈춰 설 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우리 쪽을 유심히 바라보며 다가왔다. 윤재 씨 맞죠?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도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여성은 약간 긴장한 듯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당신 아들을 알고 있는데 혹시 부모님께 전해주실 말이 있어서요.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지금 이런 순간에 누군가 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그녀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아든 순간 마음이 뒤집히듯 흔들렸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내 아내와 함께 찍은 모습, 그리고 나와 무관한 어떤 남자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편지 속 글귀는 차갑고 명확하게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당신이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낸 동안 그녀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한다고 해서 내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를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겹겹이 긴장되었다. 그토록 천천히 쌓아 올린 친밀함과 안도감이 순식간에 불안과 의심으로 뒤덮이는 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손에 봉투를 꼭 쥐고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 발짝 뒤에서 조심스레 걷고 있었다.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조용한 골목길의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마치 속삭이는 듯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속 혼란과 맞닿아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듯 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우리의 관계는 안전할까? 아니면 이 작은 불청객 때문에 흔들릴까?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와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토록 따뜻했던 내 마음의 일부가 어둡게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이후 우리 둘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히 따뜻한 산책이 아닌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마주해야 하는 시험대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전히 봉투를 손에 쥔 채 주방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봉투 위를 부드럽게 스쳐갔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한치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의 관계가 갑작스러운 의심과 불안으로 뒤덮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점심 무렵 동네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어제의 불편한 긴장이 남아있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에 봉투를 놓았다. 어제 그거 전해받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카페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컵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지만 그 손이 나에게 닿는 따뜻함은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았다. 봉투 속 편지는 여전히 내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놓은 듯했다.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화라기보다는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갑자기 과거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순간 내 마음속 어긋난 균형이 폭발했다. 그동안 쌓아온 친밀감과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불현듯 어제 만난 여성과의 사건이 우리 둘 사이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녀를 향한 마음과 가족의 흔적이 뒤섞이며 혼란과 의심, 미묘한 서운함이 뒤엉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낡은 나무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모두가 내 마음속 불안을 더욱 또렷하게 느끼게 했다. 이게 맞는 걸까?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지만 그 대답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멈춰 있었다. 그날 밤 봉투를 다시 꺼내 편지를 펼쳐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이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고 우리 사이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혼란을 억누르며 다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와 나 서로의 마음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고 조용한 미소 뒤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봉투 속 편지를 다시 펼쳐보며 나는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편지 속 글귀가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당신이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낸 동안 그녀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조여오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차갑게 내려앉은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음속에서 쌓여있던 의심과 혼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다.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야? 속으로 고함을 치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댔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모두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 함께 걷던 골목길, 가족과 웃으며 나눴던 평범한 저녁 식사, 그리고 지금의 그녀와 걸었던 조심스러운 산책들까지 모든 것이 뒤섞이며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다. 나는 책상을 넘어 봉투를 던졌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살짝 구겨지고 글자들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속 심연을 그대로 닮아 있는 듯 했다. 숨을 고르려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지만 마음속 불안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70대의 남자가 평생 자신을 지켜온 단단함이 순식간에 부서지듯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의 울음이 마치 세상 모든 고독과 상실감을 담고 있는 것처럼 길게 울렸다. 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심스레 미소 지었던 그 눈빛, 내 손을 살짝 잡았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지금 느끼는 불안과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곁에 있는 존재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마음 내가 어쩌겠다는 거야. 그 순간 문득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미. 내 울음과 어딘가 묘하게 맞닿아 내 마음 한쪽에 아주 작은 여백을 만들어 주었다. 여전히 무겁고 흔들리지만 그 여백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숨을 고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람 마음은 상처와 의심 속에서도 조금씩 아주 느리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의 울음은 분명했다. 내 안의 균열은 한번 생기면 쉽게 메워지지 않으며 앞으로 우리가 겪을 갈등과 시험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나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동네 공원을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낯선 시선이 내 등 뒤를 스치듯 지나가며 누군가가 내 마음속 균열을 읽어내는 것만 같았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나를 힐끗 바라보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젊은 부모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저 사람 뭔가 마음이 무겁구나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다. 우리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조심스레 다가온 손길도 자연스러웠던 웃음도 이제는 조금 경계스러워 보였다.
오늘은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공원 끝자락에서 만난 이웃, 박씨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본 사람답게 짐작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아이고, 윤재 씨. 요즘 뭔가 안 좋아 보이던데.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냥 생각할 일이 좀 많아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혼자가 아닌 함께해야 하는 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았다. 그 순간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결코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와 그녀를 통해 우리 사이의 긴장과 불안을 자연스레 읽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카페에서 만난 젊은 부부도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지나치며 나눈 짧은 대화가 들렸다. 저분들, 뭔가 오래된 감정과 현재의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우리 관계가 단순한 산책이나 미소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외로움과 기대, 상처와 회복이 모두 겹쳐 있는 복합적인 상황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공원 나무들의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 균열을 반영하는 듯 했고 나는 처음으로 주변의 시선이 주는 무게와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신 거죠? 나는 미소를 짓고 낮게 속삭였다. 응,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작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바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선과 우리 자신이 가진 감정 사이의 균형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외부의 시선은 위협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쳐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을 흔드는 듯했다. 손에 쥔 봉투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그 안에 담긴 편지와 사진 속 과거는 지금의 나와 그녀 사이를 흔드는 바람처럼 다가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 속 오래된 장면이 천천히 눈앞에 펼쳐졌다. 아내와 함께 걷던 봄날 골목,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그 시절의 웃음과 말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단순한 하루, 가족과 나눈 작은 순간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를. 눈을 떴을 때 현재의 그녀가 생각났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걸었던 공원, 서로에게 조심스레 마음을 열던 순간, 하지만 그 위에 놓인 편지와 사진이 우리 사이의 신뢰를 흔들고 있었다. 과거의 행복한 기억과 현재의 불안이 서로 교차하며 내 마음속에 복잡한 파동을 만들었다. 왜 지금 와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조차 막을 수 없는 떨림을 담고 있었다. 나는 지난날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사람 마음은 늘 변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마련이야. 그 말이 지금의 내 불안을 설명해 주는 듯 했다.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상처와 기대가 겹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히 웃던 눈빛, 나를 바라보던 온기. 하지만 그 뒤에는 어제와 오늘, 불안과 의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 결국엔 지나갈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현실이 여전히 겹쳐 있으며 그 속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조용히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안 공기는 정적 속에서 미묘하게 떨렸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모든 것이 내 마음속 파동과 맞닿아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조금씩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래된 찻잔을 손에 들고 부엌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잔잔한 햇살이 내려앉고 나무가지 사이로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다. 커피 향과 함께 부드러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자 마음속 깊이 묵혀둔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제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떠올렸다. 편지와 사진 속 불안, 그녀와 나 사이의 어색한 거리감,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순간을 회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아침에는 그 모든 것이 한결 잔잔하게 느껴졌다. 창밖 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작고 가벼운 날갯짓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혼란스러운 관계도 결국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자리 잡는다. 그 깨달음은 차갑게 머리를 스치며 내 안의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나는 손끝으로 찻잔을 감싸며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우리가 나란히 걸었던 공원길,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따뜻함과 조심스러운 배려, 그리고 작은 손짓 하나, 미소 하나에도 담긴 마음. 그 모든 것이 어제의 사건으로 인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인했다. 마음속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긴장이 두려움이나 불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였고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며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쌓아갈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부엌 창가에서 멀리 마을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집 지붕과 골목길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빛과 그림자가 부드럽게 섞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 한켠에 고요함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말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힘이 담겨 있었고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관계란 단순히 즐거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과 상처, 의심과 갈등을 함께 견뎌내며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창밖 바람소리와 함께 나의 숨소리마저 조용히 골목길로 스며들었다. 혼자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느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따스하게 불고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아 반짝일 때 나는 오래도록 감춰두었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기로 결심했다. 저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네,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어제는 내가 너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꼭 감싸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말없이 확인했다. 벤치 위에 조용한 순간 바람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지나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나는 깨달았다. 말보다 행동, 작은 손짓과 눈빛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 천천히 걸어요. 급하게 마음을 재지 않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응, 우리 함께라면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그 말 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의심 그리고 현재의 불안까지 모두 담긴 무게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원길을 천천히 걸으며 나는 지난날의 외로움과 고독을 떠올렸다. 혼자가 아닌 서로의 존재 속에서 느끼는 온기와 평온,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해진 마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 햇살이 점점 기울며 골목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걸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관계란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불안을 안고 천천히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고 말없이 손을 잡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조용한 바람 속 우리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다. 말없이 나누는 마음속 대화와 서로를 향한 이해가 가장 진한 위로와 희망임을 느끼며 저녁이 가까워지자 골목길에는 부드러운 황혼빛이 스며들었다. 집집마다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의 끝을 조용히 알리는 듯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손을 맞잡고 걷는 동안 지난 수개월간 쌓인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봉투 속 편지와 사진, 그로 인해 생겼던 갈등,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를 시험했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집 앞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았다. 나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하루 참 길었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눈을 감고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혼자였던 시간, 가족과 나눈 기억, 그리고 그녀와 시작된 새로운 관계 속 따스한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서로를 이어주는 실처럼 조용히 마음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골목길을 돌아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심스레 내민 손길과 그녀의 따뜻한 손이 맞닿아 마음속 어둡고 긴 시간을 지나온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문득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상처와 시험, 갈등과 불안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견뎌내는 순간이 진정한 회복과 평온을 만든다는 것을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천천히 앞으로도 이렇게 걸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며. 저녁 공기가 살짝 서늘했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서로를 지켜주는 조용한 온기가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자 하루의 끝과 함께 마음속 균열도 잔잔히 사라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우리 집 거실은 조용하고 따뜻하게 감싸였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앉아있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삶의 깊은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평온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손짓과 미소로 이어지는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서로의 존재를 그저 고요히 감사하며 바라보았다.